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오늘 고래 이야기 좀 해볼까요? 검찰과 고래고기. 조국 잡으려다가 검찰의 추악한 비리만 드러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요즘에 언론에서 고래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고래고기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걸 좀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때는 2016년도예요. 이때 울산의 한 개인 집 창고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 27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압수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27톤 중에 21톤을 돌려줍니다. 이게 사건이에요. 남은 6톤은 공매를 하려고 검찰은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불법으로 포획된 모든 것들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 고래고기 6톤은 폐기 처분됐다고 하네요. 자, 검찰은 왜 21톤을 돌려주었을까? 그게 30억 원어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구린내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피의자였던 불법 포획했었던 이 유통업자들은 울산에서 고래 수사를 하던 퇴임한 검사를 전관 변호사로 선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21톤 30억 원어치를 돌려받게 됩니다. 자, 경찰에서는 이것을 압수를 했고 이 고래고기가 불법으로 포획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DNA 검사를 의뢰를 했다고 해요. 자, 그것이 돌아오기 전에 검찰은 이미 21톤을 이 피의자들한테, 유통업자들한테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통업자들이 이거는 불법 포획한 것이 아니다라고 냈었던 증빙 자료들 다 거짓임이 판명이 났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수사한 검사는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하려고 해도 검찰에서 수사를 허락하지 않아요. 감히 경찰 나부랭이가 우리 검찰을 수사하려고 해? 참 어이가 없구만. 뭐 이런 거죠. 유승범의 연기 기억나시죠? 아이고,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라고 했었던 명대사, 그 명씬이 있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검찰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검찰은 전관예우를 통해서 토착 비리로 아주 진하게 의심되는 행위를 했고, 그것을 경찰이 수사를 했지만 번번이 검찰에게 가로막히면서 유야무야 끝났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지금 2016년도에 유야무야 됐었던 이 사건이 왜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가? 윤석열 검찰은요, 어떻게 해서든 조국을 입건을 시키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 나쁜 놈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무리 수사를 하고 아무리 끼워 맞추려고 해도 지금 조국을 입건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명분도 꼬투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조국을 파다가 민정수석 때 이거 하명수사한 게 있는데 이건 분명히 하명수사고 선거 개입한 거야. 이건 조국이 선거 개입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자, 울산시장, 그 당시 울산시장 자유한국당의 김기현 시장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건설업자와 공무원들, 그 김기현 시장 측근 간의 어떤 비리에 대한 첩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청은 수사를 진행을 했고, 근데 이 첩보가 어디서 왔느냐? 민정수석실에서 왔다.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하명수사를 내린 것이고, 이 하명수사를 내렸을 때의 수석은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었다. 그러니까
조국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정황을 발견했고, 자, 압수수색 들어간다. 청와대를 열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사건을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조국과 청와대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이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비리들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조국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김기현 시장의 어떤 비리 첩보를 울산으로 내리고 하명 수사 시킨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울산시장인 송경철 시장인가요? 이 사람을 당선되게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에 작전이 들어간 거다. 자, 송경철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노무현 변호사 시절, 인권 변호사 시절 울산 쪽에서 그런 인권 변호사를 열심히 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지금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울산에서 노동 문제에 관련된 재판을 하게 돼서 항소를 하고 2심 가게 되면 부산으로 내려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문재인 변호사가 그 사건을 받아서 또 변론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친해진 사이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송경철이라는 문재인 측근을 울산시장에 앉히기 위해서 조국을 이용을 해서 민정수석실을 이용을 해서 하명 수사를 지시를 했고, 그렇게 측근 비리 수사를 하다가 선거에서 패배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국을 잡기 위한 척하면서 칼끝을 문재인 대통령 턱 밑에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말이죠. 청와대가 정말 악의 근원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나하나 팩트를 쫓아가 보세요. 청와대가 과연 그런 일들을 무리하게 진행했었던 단서가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만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지목받고 있는 백원우. 백원우란 사람 기억하시나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이명박 대통령이 찾아왔죠. 그때 여기가 어디라고 와 하면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살인자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람이 백원우 의원이었습니다. 검찰은 조국을 어떻게든 입건시키고 싶어서 하명 수사라는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 흘리고, 그래서 언론이 따라가다 보니까 이 울산 경찰청장 황운하 청장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고래고기 사건이 나오게 된 거예요. 김기현 사건도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 고래고기 사건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수사관을 울산으로 내보낸 건 고래고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고래고기가 뭐냐? 검찰의 지역 토착 비리 큰 건이 나오게 된 것이죠. 조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올가매고 싶은 윤석열 검찰, 결국은 울산에서 자기 가족들, 검찰 가족들이 따뜻하게 헤쳐먹고 있던 것 고스란히 드러나게 생겼죠. 정경심 교수를 사모펀드의 몸통으로 지목을 하고 정말 파렴치한 금융범죄자로 만들고 싶었던 윤석열 검찰은 억지로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상상인의 유준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유준원이 무자본 M&A 세력의 핵심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 유준원 뒤에는 검찰과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버티고 있다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만약에 제대로 돼 있었다면 지금의 검찰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도 사실 지금 검찰 편이죠.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 편입니다. 아마도 검찰이 무섭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검찰은 말이죠. 기소를 해서 재판에 가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대들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보여주겠다. 그렇게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그 피의자 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박살을 내놓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 내놓습니다. 조국 사건 한번 볼까요? 한 번이라도 통화한 사람 다 조사합니다. 다 부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게 만들죠.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박살 내놓습니다. 재판 가서 무죄 받아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검찰의 무서움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재판에 이기고 지는 건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한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봤지? 자, 노무현 전 대통령 표적 수사 때도 주변인들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짓이죠. 강금원 회장님, 노무현의 가장 친한 든든한 후원자였던 강금원 회장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주변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강금원 회장을 괴롭힌 것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트리거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검찰이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리한 수사를 했었던 검찰 처벌받은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검찰한테 대들면 이렇게 된다 라는 선례를 또 남겼죠. 검찰의 무시무시한 힘을 증명하는 것만 남긴 거예요. 자, 이번에 어떻습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아내와 그 가족, 동생, 심지어 지금 노모까지도 수사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다 무죄를 받더라도 검찰은 자신들의 무서움을 온 국민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남는 장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르죠. 왜냐하면 공수처 설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점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자초하고 있는 일이죠.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되든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은 조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억지 수사를 하다가 자신들의 비리만 드러나게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반드시 수사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무리한 수사를 했었던 것도 전부 다 밝혀내야 됩니다. 어떤 절차로 조국을 이렇게 수사했는지도 전부 다 밝혀내고 거기에서 법적인 근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흔적들 찾아내고 이거 단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죠. 조국 수호를 우리가 함께 외쳤는데요. 조국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스스로의 비리를 막 파헤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도 꼭 조국이어야만 하느냐, 검찰개혁을 꼭 조국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십시오. 이렇게 이 일가족을 정말 탈탈탈 털고 먼지털이식 수사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족들 중에 정말 누구 하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에 저는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왔다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마 벌써 입건되고 구속되고 재판 들어가서 1심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조국만큼 깨끗하게 산 사람을 찾기 어렵진 않았을까?
조국 위에 누가 이런 수사를 버틸 수 있었을까? 그리고 조국이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수사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꼬투리를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인가? 조국이어야만 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앞으로 검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검찰의 발버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어떻게 해서든지 선거법 공수처 설치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 검찰과 자유한국당과 언론이 한 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끼리 또 열심히 뭉치고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담벼락에다 대고 욕이라도 해야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예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